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나 오늘 지각할 뻔했어요. 아니 외곽순환도로 와가지고 자유를 들어왔는데 거기부터 여기까지 5분이면 오거든요. 자유로 들어온 다음에 안 가요. 거기부터 무슨 꽃놀이를 왔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예 안 가. 그래가지고 좀 가다가 그 신평동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내비를 켜봤더니 그걸로 빠져나왔어. 10분 만에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빠져나왔더니 바로 논밭 같은 데가 있대. 거기 허화벌판에. 그죠? 그러니까 글로 안 왔으면 나 지금 못 왔어요. 그죠? 이야, 뭔 일이래. 처음이네. 봐요. 그럼 오늘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요, 시작.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9페이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됐죠?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우리가 9페이지에 하나씩 확인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 한다? 계획을 만들어서 활동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규제를 가하는 게 원래 규제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계획이 나오면 항상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에 만드는지 안다면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웠고요. 오늘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문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용도지역 4개는 도관농자. 도시는 주상공록. 그중에 미개발지는 녹관농자. 이랬죠. 그렇죠? 회계들.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도시계획 사업 중에 저번 주 배운 게 뭐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배웠었어요. 학교나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드는 사업.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도시계획 사업 중에 요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오늘은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 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배울 거고 페이지를 적어놓으면 요게 78페이지에 있어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은 우리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라 봐도 무리가 없고요. 고향 창릉 같은 경우도 도시 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이루어진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강서, 서울 강서, 마곡지구, 성남 분당, 대장지구 이런 동네가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동네고요.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 뭐다? 도시개발 사업인 거예요. 시작.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 뭐다? 도시개발 사업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법이 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오늘 나갈 진도가 이거고요. 6문제가 나오는 부분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가 된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 사업을 배우는 게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정비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가지고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아직도 뭐 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9페이지 그림 좀 머리에 꾸겨 넣읍시다. 그렇죠? 이거 머리에 꾸겨 넣어야지 뭔 말인 줄 알아요.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디 내용에서 78페이지 봐보시면 되겠죠.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사실 오늘부터는 법을 하나씩 끝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 오후반도 있고 해가지고 좀 힘들 겁니다. 각오 좀 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죠? 다음 주는 더 힘들 거예요. 정비법이라. 가장 힘든 게 정비법이잖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개발법, 정비법 수업할 때는 저번 달 수업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좀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부분은 천천히 나간다가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건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봐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개발법이라고 6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왼쪽 밑에 개발 사업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시작.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한번 뭐가 나온 적이 있다? 대부분이 개발 사업 그러면 이제 일산은 여러분 떠올릴 테니까 주택 짓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처음에 일기 신도시 이럴 때는 택지 만들어 가지고 주택 짓는 것만 집중했는데 요즘엔 그거 말고도 각종 목적에 특화된 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든다, 이러기 위한 개발 사업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러기 위한 개발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더라. 얼마 전에 마무리했던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한 내용은 주거에다가 청정산업인가? 이거를 플러스한 목적으로 만든 신도시가 마곡 신도시예요. 따지고 보면. 신도시마다 약간 좀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서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림책의 오른쪽 위에를 봐봐요. 그러면 넘기지 말고 지금 78페이지 오른쪽 위에 봅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누가? 지정권자가. 이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지정권자 권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을 뭐라 불러 우리가? 지정권자라고 해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만들고 도시개발구역도 정하는구나. 대규모의 토지영질 변경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 가셨죠?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을 얘기하는 거다. 아는 점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뭘 간주하죠? 요 동네를 그냥 도시적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된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따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실제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간주해 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 뭐였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적물 등등의 세부적인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집어넣어? 실시계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주의할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다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는 간주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다가 실시계획에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뭐였어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적률, 높이의 최고체 제한도였었죠. 처음 들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 정해지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 방법은 수용 방식과 한지 방식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밑에 써 있죠. 이 순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시작.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실시계획, 사업시행. 시행 방법은 수용, 환지, 섞어서 하는 혼용. 그리고 한 덩어리 개발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두 번째 덩어리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할 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 등 혼용 방식이 있다. 요 세 덩어리 배우는 게 개발법의 라인이고요. 사업법은 절차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절차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도시계획 시설사업 기억나요? 저번 주에 했던 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절차를 물어볼까 봐 지금 겁나죠? 안 물어볼게요. 시간도 없어요. 어쨌든 확인해야 돼. 그렇죠? 52에서 53까지 있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들. 그럼 내용에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와서 그림책 좀 봐볼게요. 그럼 왼쪽 그럼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는 게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다음의 규모 이상일 때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개발구역 지정 규모. 그럼 뭐가 될까요? 주상공 113. 시작. 주상공 113. 주상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상업 1만, 공업 3만을 보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규모 받던 거 기억나죠? 주상 자생녹지 1만, 공간농 3만, 보자 5천 기억나잖아요. 거기는 뭐였죠?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거쳐 허가였잖아.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야? 이상이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심의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상공 일치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생모 1, 1 읍다. 뭐가 읍게요? 그치. 보전 녹지 지역은 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이건 또 앞에랑 다르죠. 그러니까 개발법 들어가면서 앞에랑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상공 113, 자생보 11 읍다. 보전 녹지 읍다. 보전 녹지 읍다. 보전 녹지에 개발 사업을 해버리면요. 정발산도 아마 개발 사업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쉴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보전 녹지만큼은 사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은 무조건 그냥 30만. 관농자 구분하지 않아요. 아파트 연립에 건설 계획 포함되어 있다면 10만. 그래서 113, 11 읍다, 30만, 10만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작. 113, 11 읍다, 30만, 10만. 시작. 113, 11 읍다, 30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진다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규모를 물어봤던 건 29회 때 문제였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형질 변경 규모와 혼동하지 말 것.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형질 변경 규모 64페이지 왼쪽 밑에 있으니까 걔랑 혼동하지 말아라. 페이지 써놓고 64페이지 왼쪽 밑에 있으니까 걔 면적이랑 혼동하지 말라고. 개발구역 규모와 개발행위 허가의 형질 변경 규모가 유사해보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고 구분해줘라. 나중에 또 면적만 모아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테마 특강 할 때 나중에 또. 이게 그리고 공부가 돼야 비교가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개발법 들어가니까 너무 헷갈려요. 환장하겠어요.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뭔가 아는 게 없는데 뭐가 헷갈려요. 그렇죠? 안 헷갈리는 거지. 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가 기억이 나 헷갈릴 거 아니야. 좋은 행동이야 그거는. 나 헷갈리고 있어? 좋은 거야. 뭔가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거지. 언제 안정돼? 시험 전날. 어쨌든 그때쯤은 가야 돼. 기대하지도 말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단서에서 다음은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다음은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 자주 물어보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취락지구 관련된 거예요. 취락지구. 우리요 그 국토계획법 배울 때 취락지구 배웠잖아요. 그러면 녹간농자의 취락을 정비하는 자연취락과 보호취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보호하는 집단취락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 주택 신축 개량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국가지자체가. 그렇죠? 그럴 때 집 지으라고 택지를 만들어줄 때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은 취락지구의 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 사업을 해도 여기에 규모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지구 정할 수 있잖아. 녹간농지에 정할 수 있으니까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그러면 취락지구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었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고 해 1만 이상 돼야 한다. OX, X 관계없다. 취락지구는 규모 적용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왜? 취락지구에 별도의 독립적 목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발진흥지구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규모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정해진 곳이 있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목적이 있을 테니까 따로 개발 사업을 해도 여기에 대한 규모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한으로 개발구역 정하는 경우다.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 권한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경우일 땐 국장 권한으로 하니까 규모 같은 거 그따위 거 개나 줘버려. 필요 없어요. 국장 권한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하지만 문제가 나온 건 주로 취락지구를 많이 물어봐요. 문제가 나올 때. 물어볼게요.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X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로 물어보는 건 취락지구.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의한 경우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장 권한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절차 밟아서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구역은 대부분 국장이 TV 나와서 발표하셔요. 이번에는 어디다, 뭐 창릉이다, 이번에는 뭐 어디 파주 운정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대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절차 밟아하지 않고 국장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자연환경 보전적은 뺍니다. 국장 권한에 의한 건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 시작. 국장 권한에 의한 건 자연환경 보전적은 빠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게 이제 구역의 지정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오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이제 내용에서 개발 계획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 봐봐요. 일단 순서가 뭐부터죠? 순서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 뭐부터 하자? 개발 계획부터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요 개발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을까? 개발 계획.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보세요. 그러면 그 개발 계획을 만든다면 봐봐. 개발 계획을 만든다면 요 동네에 사업할 때 시행자가 누구일지 정하고 시행 방식은 뭘로 할지도 정하고 여기 사업해서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인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뭐가 되어진다?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인구를 무슨 뭐 100만 명을 수용한다. 뭐 30만 명을 수용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구역의 볼륨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할지 재정 지원 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개발 계획의 내용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동네가 이루어질 때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봐요. 그럼 오른쪽 위에 내용을 먼저 봐볼게요. 봐보세요. 일단 그 개발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첫 번째,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지정 목적과 시행 기간. 그리고 시행자가 누가 될지, 시행 방법은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으로 할지, 방식. 그렇죠? 그리고 인구 수용 얼마나 하고 토지 이용과 교통 처리, 환경 보전, 재원 조달, 보건의료 설치, 기반 설치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 수용 사용되어지는 해당 토지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은 어떻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할지, 실거주자 어떻게 순환개발에 보호할지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 내용에 집어넣게 된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느껴야 돼요. 새롭게 산지나 농지의 토지구역을 정리해서 집 짓기 좋은, 건물 짓기 좋은 택지를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내용 들어가겠네라고 일단 인식만 해놓으세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쌤, 어디 가서 조문을 보다 보면요. 어디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이런 조문이 대부분인데 어떨 때는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고민하지 마시고 눈 뜨고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는 착오 없이 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됐죠? 하지만 계획을 먼저 만들면 단점이 뭐죠? 길어져요.
계획한 일이라 수년이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한 사업의 시행을 요한다면 그냥 구역을 먼저 정해서 계획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점이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는 착오 없이 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 뭐다?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는 신속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원칙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지만 첫 번째 예외. 다음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출 파트예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79페이지는 정말 잘 나오는 페이지예요. 79페이지는 뭐다?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와요. 매년. 한 해도 배신이 없어요. 그냥 매년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꼭 봐줘야 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다음은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신속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 봐봐. 그럼 어디가 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 배운 거 중에 녹관농자예요. 보존녹지는 개발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녹관농자는 미개발지죠. 그럼 이런 녹관농자에는 건물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비싸나요?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땅이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싸지면 땅이 분할되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땅이 크니까 같은 면적 사업을 해도 소유자 수나 이해관계인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럼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럼 뭐 하려고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 녹관농자는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30% 이하, 도시 외지역 관농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1, 2, 3이. 보존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인 거예요. 1, 2, 3의 의도가. 맞잖아. 보존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 그리고 원래는 생산녹지도 보존녹지처럼 원래는 사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생산녹지마저 개발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생산녹지가 30% 이하만 시켜주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생산녹지는 30% 이하일 때 가능하고, 자연녹지는 다 되고 보존녹지는 안 되고. 이해가십니까? 관농자는 어차피 가능한 거고. 하지만 국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적은 안 된다고 했죠. 절차 안 밟고 훅 정하는 거라서 안 돼, 이거는. 국장의 권한에 의할 땐 자연환경 보존적 제외. 시작.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거 우리끼리만 동영상이니까 말해도 돼. 정옥방송 아니야. 그렇죠? 솔직히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신도시 할 때마다 뭐 정한다 발표하는데, 솔직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행정가가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뭐예요? 지나고 나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앉아 있는 거야. 마담이야, 마담. 얼굴 마담.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주된 업무는 다 차관급들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장 뭔지 몰라요, 잘.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행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장만큼은 국장 권한에 의할 때 좀 빼자. 절차 밟아하면 모르겠지만. 이해가십니까? 그런 의미. 그러면 주상공은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무조건 계획을 먼저 만들란 얘기냐? 이것도 웃기지. 코딱지 요만한데. 이만해? 너무 큰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주상공이 전체 30% 이하면 주상공이 껴있어도 구역을 먼저 정해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지문이야, 사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주상공이어도 전체 30% 이하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요번에 지나간 36회는 3번이 나왔어요. 도시 외의 지역. 하나의 지문으로. 근데 나머지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냥 거의 매년 나와, 이 얘기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한다거나 다음의 경우라면 구역을 정한 이후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아니,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하려면 구역이 어딘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공개 모집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경우는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역 정한 이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모이면 환지 방식이면 수용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가 살아있어요.
수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봐요. 수용 방식은 소유자들한테 땅을 강제로 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사업이 신속한데 단점은 초기 수용 자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면 수용 못하니까 A란 자의 동의를 받아서 A란 자의 토지를 사업 끝난 다음에 사업 후 환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뭐예요? 수용당하는 게 아니니까 초기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개발의 이익이 온전히 A한테만 가요. 공의 환수가 안 돼요. 그게 환지 방식 단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다 수용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혼용한다고 했다가 전부 환지한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봐요. 수용 먼저 해요. 마음은 전부 수용을 하고 싶어요. 그게 빠르니까. 근데 수용하려면 보상금을 먼저 줘야 하니까 힘들어서 혼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도 어려우면 전부 환지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수용의 장점은 신속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가 용이한 반면 환지 방식은 돈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가 안 되고 개개인에게 개발이익이 희속되어져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말들이 하겠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환지 방식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할 때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뭐다? 동의를 받아라.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이면 다음에 동의를 받으세요. 뭐라고? 면적의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 동의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잘 나와요. 3분의 2, 2분의 1 가운데 플러스 위에 명시적으로 and라고 써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 이게 and야 and. 그러면 왜 이렇게 and인 동의를 요구할까? 봐봐. 그 이유는 동네 100명이 있었다. 됐죠? 소유자가. 근데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만 얻어오면 되는 거라면 가불이 면적의 8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8명의 면적의 20%를 가지고 있다면 갑을만 악수하면 80%니까 면적의 3분의 2 면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 98명을 개무시해버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면적의 3분의 2와 and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 이런 경우는 50명은 돼야 되는 거야.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최소한 몇 명이 동의해야 합니까? 라고 나온다면 100명이면 50명을 더해보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50명으로 면적의 3분의 2가 나오면 끝. 안 나오면 한 명씩 더 해야 돼. 그래야지만 교집합 찾을 수 있어. 14명이었어 총 인원이. 그럼 몇 명이야 최소한? 7명은 돼야 되는데 그 7명이 가진 게 면적의 3분의 2가 되는가 따져봐야 돼. 안 되면 더 해가야 돼 한 명씩. 그렇게 몇 명인지 아는 거야 교집합을. 이해가셨죠? 그렇게 2번 나왔어요.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가. 당황하셨어요. 동의수도 못 외웠는데 몇 명 물어봐셔서 당황하셨죠? 그렇죠. 죄송해요. 하시고요. 그 얘기들 이게 기본 내용. 3분의 2 and 2분의 1. 여기는 면적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뭐라고? 면적이 더 중요하다. 이유는 토지 사업이니까. 이건 건물 사업이 아니에요. 건물 사업은 다음 주에 정비법. 지금은 토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더 중요해. 이해가십니까? 소유자 수보다는 면적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시행자가 누구면 국가지자체. 이따가 또 시행자 배울 텐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11가지인데 가장 우월한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예요. 그럼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가장 넘버원이거든요. 공익도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시행자면 저런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참 잘 나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국가지자체가 예외적 시행자가 된다면 이런 경우여도 3분의 2분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환지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불가피할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시행자일 때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그럴 필요 없다. 대부분 요걸로 답을 많이 만들어요. 요거는 명수로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동의를 받았는데 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의자 산정 방법. 35회 때 문제고요. 이건 좀 심화 레벨인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배울 때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라는 걸 고려해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야 동의를 쉽게 하고 어떻게 해야 투기를 막을까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요. 동의받기 쉽게 하려면 일단 국공유지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제외가 아니죠.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시켜줘야 동의가 쉬워지지. 뭐라고요?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야 쉬워지겠지, 동의가. 어떤 분이 또 제외라면서요. 제외는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나 시설사업에 수용할 때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공익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라 하지 말고 취지를 이해. 지금은 뭐라고요? 동의받는 걸 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투기도 방지하고. 그럼 봐봐요. 포함하며 여러 명이 공유했으면 한 명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투기도 막고 동의도 용이하고. 이해가셨죠? 다만 집합건물 알지? 집합건물 뭐예요? 건물이 집합했어요? 그게 아니라 구분소유권 인정되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 밑에 대지권이 있죠. 토지. 그 부분을 공유하죠. 하지만 이럴 때 공유일 땐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각각 인정해요. 요거 답으로 잘 나와요. 집합 건물 대지를 공유했다. 한 명으로 본다가 아니라 집합 건물의 대지만큼은 뭐다? 각각으로 갑니다. 이해 가셨죠? 구분 소유 인정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인이 잘 봐.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해도 한 명으로 가요. 들어봐요. A가 1번지, A가 2번지, A가 3번지를 소유했다. 다 한 명. 이해갑니까? 두 번째,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하다. 한 명으로 보겠다. 들어봐요. A, B가 1번지 소유, A, B가 2번지 소유, A, B가 3번지 소유. 그래도 다 한 명. 탈법 방지를 위해서 이건 신설된 거예요. 없었는데. 그렇죠? 원래 공유했을 때 한 명이라고 하면 나오니까 그냥 A, B 하나 1번지, A, B 하나 2번지 이렇게 되면 각각 한 개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탈법에서 이제 안 되겠다. A, B 1번지, A, B 2번지, A, B 3번지 소유했다면 전체 하나로 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의도 용이해지고. 그리고 구분 소유권 분할돼도 뭐하죠? 이건 산입하지 않아. 동의 어려워지니까 너무 중요한 거. 뭐든지 철회한다면 동의자 수에서는 제외시켜줍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철회에 대한 부분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전에. 일정 시점 전에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송 기억나죠?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시작.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감미롭게 해야 돼요. 이거 4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법에 어디를 가도 철회는 서류 들어가기 전, 쉽게 말하면 확정되기 전에 철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철회는 후발적인 원인인 거고 일정 시점 전에 해야 돼요. 그럼 장래향에서 무효가 되는 게 철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취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요. 이해 가셨죠? 뭐라고요? 후발적 사유인 거고 일정 시점 전에 철회해야 되고 철회하면 제외가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장래향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고. 됐습니까? 그 얘기들 하기 때문에 항상 철회는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반응 내렸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소유자가 변경됐다. 하나 물어보죠. 한 토지를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했어요. 그럼 사업 끝날 때까지 소유자 안 바뀔까요? 나중에 Z가 앉아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은 전매 제한도 없어. 달라 이거는. 그렇죠? 엄청 많이 팔아요. 전매하고. 그러면 소유자 바뀔 때마다 계속 동의를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도리아무타불이에요. 맨날 원점이에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연 방지를 위해서 동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잘 나와요. 변경된 소유자 동의서가 아니라 기존의 동의를 한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의는 승계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동의는 승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원점이에요. 이 내용 뒤에 있다. 조합의 동의 나올 때도 똑같이 나오니까 한 방에 이해하시면 일타쌍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법에 가도 비슷해요. 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동의가 쉬워지니까. 동의 받다가 늙어 죽어요. 사실. 동의가 겁나 복잡하거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막 팔고 나고 또 받고 또 받고. 아이고 사업이 안 끝나. 동의 때문에 사업을 말아먹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왼쪽 파트 얘기했고요.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듭니다. 목 좀 돌리고 이거 죽겠다. 됐죠? 지나간 월요일날 우리 아들 수학여행 갔어요. 2박 3일 동안 가정이 평화로웠어요. 아주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 인간이 없다 보니까 집이 평온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은 몰라. 본인이 얼마나 부모한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나봐야 알죠. 나는 우리 아들 보면 느껴요. 내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죠?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화낼 데 없으면 엄마한테 화를 내. 원래 그렇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공부합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5, 6, 7, 8 봅시다. 지금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5, 6, 7, 8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5, 6, 7, 8이에요. 5, 6, 7, 8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 봐봐요.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도시 개발의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게 순서죠. 원칙이. 그죠? 근데 그 개발 계획의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개발 계획의 뭐를? 내용. 그럼 그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5, 6, 7, 8은 구역이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아예 구역을 먼저 정하는 사유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도 내용 중에 나중에 포함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지금 내 말 알아듣는 거죠? 왼쪽에는 뭐라고요? 아예 구역을 먼저 정하는 사유고 이거는 그렇죠? 오른쪽은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뭐라고요? 그 내용 중에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집어넣는 게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따지는 거야 지금은. 그럼 물어봅시다.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다면 아직 뭐를 모르죠? 구역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구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개발 구역 아닌지 바뀐지 어떻게 알아? 아직 구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발 계획 만들 때 개발 구역 밖에 기반시설 만들 때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도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말 뜻대로 포인트 밖의 비용이에요. 포인트는 밖이야. 밖. 안팎을 모르니까 먼저 못 넣어요. 이거는. 이해가셨죠? 꼭 외워야 돼. 밖의 비용이야. 그러면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에 넣을 수 있어. 그 다음 6번 좀 봐볼까요? 여러분 수용이 장난인가요? 수용은 장난이 아니야. 그렇죠? 수용은 장난이 아니야. 뭐예요? 진심인 거여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수용은 진심이어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봐봐. 요 A한테 네 토지 수용할 거야 라고 개발 계획에 넣었어.
아직 구역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됐어. 너 아니란다 야. 장난쳐요? 수용은 진심이어야 한다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분쟁 생기니까 수용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은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래야 사람이 실없어 보이지 않지. 시컨 수용한다고 너 아니랜다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지. 됐습니까? 이러면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에 넣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됐다고 안 된대. 그러면 세입자를 넓게 보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구역이 지정돼도 임대주택 건설 같은 건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에 넣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실제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순환개발하는 것도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에 넣을 수 해줄게. 여러분 봐봐요. 개발 사업이 될 때 조금이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얼루 이주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업에 대한 진행의 방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그러면 순환용 주택이라고 쓸 수 있는 걸 지어놔요. 아니면 기존 주택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네들 여기가 살아. 공사 끝났어. 돌아가. 너네들 일로 와 살아. 공사 끝났어. 돌아가. 이걸 순환개발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어떻게 되죠? 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되어지겠죠. 그런 내용 하는 게 이 8번인데 이것도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넣을 수 있어야지만이 보호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가능할까요? 다음은 개발 계획의 내용이다.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네 가지 내고 5번 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 답이야 그게. 이거는 먼저 집어넣어야 돼. 이해가 갔습니까? 네 가지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답이야. 나온다고 몇 년째 말하는데 아직 제대로 안 물어봤어. 나는 굉장히 느낌이 좋다고 봐. 됐습니까? 언젠간 나올 얘기. 그리고 하나하나 지문은 잘 물어봐. 하나하나 지문은. 하지만 묶어서 물어본 적은 아직 없어 이게. 한 번은 나와야 돼.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든다면 그보다 상위 계획은 어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330만 이상이면 대규모라고 봐서 주거생산, 교육유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고 개발계획 기준은 항상 국장이 정하는 거 알고 있지. 어디 가나 기준은 뭐야? 국장. 지장 어디 가나 기준은 뭐야? 국장이 정한다. 매번 얘기한 거. 이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만들었다면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이 얘기야.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이런 얘기다.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지정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기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찬가지 모는 취락지구 등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간주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취락지구는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취락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과거에 참 잘 나왔어요. 취락지구는 규모 적용도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 도시 등으로 간주하지도 않는 거야. 이해 가셨죠? 라고 그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규모 적용도 하지 않아요. 보다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하지도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라고 일단 얘만큼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누군지 봐볼게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말해 지정권자 너무 중요하고 개발법에서 지정권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모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다. 솔직히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 권한자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개발법에선 대부분의 권한이 지정권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복잡할 게 없어. 그냥 지정권자야. 그럼 물어봐요. 도시개발조합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또 헷갈리지? 다 지정권자라니까. 그죠? 실시기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오, 토지상환 채권 승인 지정권자가 한다. 오, 99%가 지정권자예요. 98%가. 나머지 두 개만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따로 외워야 돼요. 개발법은 그냥 권한자가 지정권자다. 그럼 누굴까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한 가지 들어봐요.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X.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지정권을 주겠다. 도에게 신청하지 않는다.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요번에 개정된 요 시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습니다. 저번 주에. 전남 광주 통합 때문에. 뭐라고요? 전남 광주 통합 때문에 시도의 시에 뭐다? 통합특별시장 추가됐다. 사실은 국토개혁법도 다 바뀌어야 돼. 하지만 아직은 조문이 안 올라왔어. 결론적으로 모든 법에서 다 바뀔 겁니다. 그렇죠? 시도의 시에는 앞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통합특별시장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중요할 건 성남시라는 대도시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시작. 걸쳐 있다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실제 이게 송파 위례입니다. 송파 위례. 여기가. 그럼 송파 위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정한다면 뭐가 되죠? 당연히 걸쳤으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협의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됐다. 너무 중요한 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구역 지정. 완전 중요하죠.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구역 지정. 왜? 협의가 안 되니까.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일 때? 천재지변일 때 하고 국가가 실시가 필요할 때. 그러면 국장이 정합니다. 요번에 지나간 36회 요게 나왔죠? 천재지변. 요게 나왔어요. 매년 나와 어쨌든 간에. 지정권자 못 외우는 자 시험장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뭐라고요? 지정권자는 반드시 외워야 돼. 이해가셨죠? 다만 하나 주의할 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불협이 됐다, 천재지변이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 나올 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봐봐. 요청에 의한 경우와 제안에 의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단 말이야. 1번하고 4번, 5번은 당연한 거고 2번, 3번이 되게 혼동됩니다. 그럼 봐봐요. 2번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고요. 제안은 뭐예요? 서류 계획 첨부한 안건 제출이에요. 뭐가 더 적극이에요? 제안이 적극인 거야. 사실은 뭐보다? 요청보다. 그러면 요청이 나왔을 때는 뭐예요? 주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어야 하고요. 제안이 나왔을 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의 주어여야 합니다. 구분 꼭 하셔야 돼. 요청과 제안 단어를 보고 앞에 주어를 뭘로 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옆에 쓰면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문화단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단어 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청이냐 제안이냐. 요청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제안이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제안을 할 땐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다만 그 두 가지 어디에도 뭐는 없어? 그치. 지방공사, 지자체장 이런 자가 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국장의 지정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셨죠? 물어볼게요. 지방공사의 장의 요청 X. 지방공사의 장의 30만 이상으로 제한 X. 그리고 30만은 3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번 가지고 20만 제곱미터를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그럼 또 X1호가 앉았어. 관계없어 2번은. 이해가셨죠? 면적은 3번에 있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번호 기억하세요. 그래야 좀 더 덜 까먹어요. 번호 기억하고 외워주면 훨씬 잘 풀립니다. 덜 까먹고.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할 겁니다. 화내지 말아요. 좀 어려워. 봐봐요. 그러면 제안이 지나간 36회 문제였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이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이란 말이 이번에 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공간 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작년도 문제가 나왔는데 봐요. 원칙적으로 이 제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누가?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 제한을 하는 게 뭐가 되어진다? 바로 원래 제한의 원칙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자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그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나 조합은 제한권을 갖지 못해요. 시행자가 11가지가 있냐 좀 이따 볼 거야. 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는 지가 정하면 되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고 조합은 투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서 제한을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모여서 개발조합 만들었는데 제한 전에 동네 땅을 다 사놔.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그리고 제한을 해. 이거 허용하면 땅 짓고 헤엄치게? 나 수업 안 할 거야. 그거나 할래. 수업도 힘들어. 그렇죠?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공부하고 힘들어.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이 안 돼. 일단. 됐지? 근데 문제는 물어볼게. 지방공사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고양시장한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고 있잖아. 있다. 아까 지방공사 안 된다며. 봐봐. 이게 원칙이고 이거에 대한 단서가 이거야. 이게 단서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이라고 나오면 거기는 공공기관회장, 정부출연기관장으로 한정하고 누구에게 하면?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이면 국가지자체 조합만 빼고 시행자는 다 가능해. 그러면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뭘 봐야 될까? 특도시군구에게 제한이니 아니면 국장에게 제한이니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됐죠? 근데 작년 문제 뭐라고 나왔다?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물어봤어요. 원칙. 됐습니까? 작년에 많이 강조했죠. 내가 구분하시라고. 제한의 원칙은 특도시군구장의 제한인 거고 예외가 국장에게의 제한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제한 시작. 이 나오면 누구에게 제한을 해요? 그거를 봐야 돼요. 예, 가셨죠? 다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말 좀 들어요. 참 우린 중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 너무 안 하는 분. 중간이 없어. 이게 문제야.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요. 너무 안 하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제일 억울한 게 누구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정말 100점 맞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50점이 안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30년을 해야지 기억이 나요. 어쨌건. 그리고 이렇게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뭐가 되죠? 아하, 민간 시행자일 때는 3분의 2 이상에 대한 뭐하죠? 동의를 받아와줘야 되고 알려주는 기간은 뭐예요? 1개월 뭐하죠? 이내 알려주고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다. 뭐라고요? 1개월, 1개월. 시작. 1개월, 1개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쌤 어디서 뽀리파이브 45일 뭐 30일 연장 어디서 봤는데 그건 16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 18페이지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일 때가 45일 30일이었어요. 지금은 1개월 1개월이에요. 미쳐버리겠죠. 뭐라고요? 지금은 1개월 1개월입니다. 개발법 들어오면서부터 멘탈 나갑니다. 잘 잡으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제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 정도.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뭐 할 수 있습니까? 분할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는데 봐봐. 분할한다면 분할 후 각각이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시작. 개발구역은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 후 각각 1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분할 후 각각 1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 면적이 1만인 경우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그거.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구역에 대한 부분을 뭐 할 수도 있다? 결합할 수도 있는데 결합에 대한 부분은 뭐다?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결합은 그때도 마찬가지 뭐가 돼요?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결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가 되어진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결합이 된다. 분할되어지는 것도 분할 후 각각 1만. 결합되어지는 것도 결합되어지는 자체가 1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합도 안 된다. 그래서 분할, 결합의 기본 내용. 요건 한 두어 번 나왔던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이 지정됐다 이 얘기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뭐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으면 뭐 해야 돼? 도시개발사업을 해야지. 시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서 개개인의 소유자들이 나 건물 지을래요 등등 개발행위 하려고 덤비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허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B의 개발행위 허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개발행위 허가 정의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개발구역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개발구역의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는 개발구역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개발구역의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밖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허가받으면 돼요. 허가 대상 좀 불러봐.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작. 안에서 이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A를 규제해야 되겠지. 그럼 A가 빡셔, B가 빡셔. A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할 수 없잖아. 저번 주 배웠죠? 그럼 당연히 A에서 허가받는 사항은 이렇게 따로 규정돼 있어. 잘 봐봐. 근데 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걷다 대고 여기는 죽도 써요. 어머 더러워 죽겠죠. 건물에 토를 3번 한다면 죽을 쓰는 거야. 더 더러워요. 그죠? 건물에 죽. 이게 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면 중목의 벌채와 식재는 별도의 리스트업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리스트업은 안 돼 있거든. 중목의 벌채 식재는. 근데 여기는 개발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봐서 따로 리스트업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허가받는 걸로 따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는 B, 건물에 토토토고 여기는 뭐야? 건물에 토토토한 걸 죽까지 쓴다. 그게 여기에 대한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수선도 허가받으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가 쳐준 부분은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가설 건축물도 리스트업을 한 거야. 신경 쓰라고.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니까 별도로.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경우라 한다면 뭐예요? 허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다음은 허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 제외사항은 없어요. 투기가 생겨서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 제외 항목은 없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왜? 투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서. 됐죠? 그럼 봅시다. 다 했어요. 이럴 때 어디 가나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여기가 됐건 다 허가 제외인 거예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의합시다. 국토계획법상 시작. 국토계획법상 허가 제외사항으로서 시작. 국토계획법상 허가 제외사항이야. 여기서도 허가 안 받는 제외사항 배웠지 저번 주에. 그럼 허가 제외사항으로서 다음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허가 안 받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간이공작물 허가 안 받는데 국토계획법상 허가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도 허가 안 받는데 국토계획법상 허가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개발에 지장이 없고 경관선이 없는 토속의 채취,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의 물건의 적치. 다 전제는 뭐야? 여기도 허가 안 받는 제외사항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물어보잖아. 꼭 뭐라고 나오냐면 국토계획법에 허가받지 않는 사항임을 가정한다고 나와요. 얘를 속이진 않아. 문제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물어볼 때는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지 않고 하는 거임을 전제한다. 이러고 나와요. 문제에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죠? 간이공작물,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개발 지장 없는 등의 토속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물건 적치, 그리고 관상용으로 중목을 잠깐 키워. 관상이 뭐야? 두고 보는 거. 근데 잠깐 임시로 키워. 이걸 뭘 허가를 받아? 근데 이거 나올 때 꼭 주의할 게 뭔지 알아?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관상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물어볼게요. 다 했어. 봐봐. 관상용으로 중목을 임시식재해. 허가받지 않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대. 그럼 앞으로 땅값이 오르겠지? 그런데 더 많이 오르려면 나대지로 두는 게 맞을까? 아니면 산지로 두는 게 맞을까? 거기다가 돈 되는 유실수나 돈 많이 받는 편백나무나 이런 걸 심는 게 옳을까? 산지를. 뭘 심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허가 안 받고 돈 더 받으려고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1000그루를 심어. 관상용이래. 어디 재벌가 사위인가? 왜 그래? 말이 돼 안 돼? 뭔가 냄새가 나. 보상 더 받기 위한 꼼수가. 그래서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주의할 거. 첫 번째,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를 받아라. 다만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다. 단 경작지에선 받아라. 3단계. 한 번 더.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받아라. 단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다. 단 경작지는 받아라. 이해가십니까?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 거. 다만 한 번 더 A를 물어보는 건지 B를 물어보는 건 구분해라. 들어봐. 그래서 이에 대한 A에 허가를 받았잖아? 그러면 국토계획법 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해. 더 센 거를 개발법에서 받았으니까 국토계획법보다 허가는 받은 걸로 봐주는 거야. 또 받으란 말이 아니야. Understand? 쉬었다 갑니다.